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당초 우려와 달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8월봉을 양봉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고요. 외인들의 순매도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의 특이한 점은 오랜만에 대형주 IT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을 보여주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 점이 조금 계속 우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ADL과 LDR 지표 살펴보시고 개별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오늘 시황 점검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죠. 특히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오늘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중형주와 소형주들은 오늘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이 대형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군단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지금 코로나 변이,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계속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형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도 오늘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값은 지금 코스닥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방향성을 잘 못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코스피도 오늘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값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10점 만점에 5점 5점 각각 부여를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할지를 대충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고요.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랐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상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또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ADL 지표 보시면은 그래프로 보시면은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혀 반등다운 반등을 못 보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전 저점들도 지금 다 깨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 물론 한편으로 보면 조만간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수도 약간 하방을 보이고 있지만 ADL은 지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이런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코스닥은 더 심각하죠. 지금 심각한 게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그 상황이 있었죠. 작년 2월, 3월 달에 있었던 그 급락세만큼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수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지수라도 같이 떨어졌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달리고 있는데 그 우상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수는 상당히 적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종목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수가 많이 펼쳐져 있는 분들이나 주도 섹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구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전저점, 심각했던 작년 3월에 전저점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힘든 구간에 있다. 그래서 계속
경계를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가셔야 하는 구간이다. 오랜만에 ADR 한번 보시면은요. 자, ADR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자, ADR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들을 지금 대충 이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저점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죠. 그죠?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ADR 20일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ADR 지표는 상승수와 하락수 종목을 이제 같다면 100으로 보는 거예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으면 100보다 더 높은 값을, 그다음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으면 100보다 낮은 값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똑같으면 1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1이동 평균이 계속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85 부근, 또 좀 많이 심하게는 80 부근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요.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20 또는 125 정도가 되면 또 하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은 120 구간과 80 구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반적으로 그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추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레이쇼이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ADL 같은 경우에는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뺀 그 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올라갈 수는 있지만, 보통 이 ADR 평균은 20일 평균은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에 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고요. 상당히 심하게 떨어지면 또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는. 일반적으로는 80에서 1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요 최근에 지금 80을 무너뜨리고 지금 73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 그 작년 코로나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죠? 3월 달쯤에 이때가 보시면은 대충 한 지수가 한 40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죠. 이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뭐 아주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됐던 그런 구간인데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은 아주 저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해야 하는 구간이 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형주 종목으로 편성돼서 상승한다기보다, 또 어떤 소수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장 분위기가 한번 연출될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코스닥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ADR 20을 보시면은 20일 평균을 보시면은 평상시는 이렇게 보통 120 구간과 80 구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금은 8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전저점까지도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지표가 76.74까지 떨어졌으니까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지금 뭐 계속 지금 이렇게 하락해서 이 부분도 뚫고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을 또 배제는 못하니까 경기는 해야 되겠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에,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좀 점점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ADR 지표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크게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빨간불이 많이 켜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는 거죠. 그죠? 공포에 휩싸여서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보고요. 이제부터는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자, AP 시스템은 보시는 일봉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레벨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법 큰 폭의 레벨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는 일정 부근에 있죠. 그죠? 일정 부근에서 아직 구름대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하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일단 오늘 일간 스토캐스틱의 선행 구름대가 일단 선행 스팬 1이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행 스팬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매물, 그죠? 이 캔들 가격대의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 초록색 연두색 선이 이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이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거죠. 이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가의 정확하게 26일 전에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가가 올라가야만 얘도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강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어떻게든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구름대도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양운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매물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얇은 구간 또는 이렇게 음운에 해당하는 구간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대는 지금 이 매물대보다는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뭐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고요. 뚫고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세를 보인 이후에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상은 보시면 그동안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 하락 상승 파동을 쭉 보여줬죠. 그죠? 네. 상승 하락 상승 파동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골든이 난 지 며칠 됐습니다. 골든이 났지만 아직까지도 지표상 50 중간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 있는 50 밑에 부분에 있다면 아직 에너지가 그렇게 강한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일간 스토캐스틱이라도 좀 강한 어떤 파동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전고점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 그죠? 이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해 볼 것은 지금 오늘 일간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낳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골든의 자리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쭉 돌파하면서 쭉 우상향을 보이면서 최소한 전고점, 전전고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면 뭐 제일 좋기는 80 이상 한번 쑥 들어가는 감매수권까지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주간 스토캐스틱이 바로 50 이상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 와중에 그 이후에 조정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매수의 관점을 가져가 봐도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타이밍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번은 올라갔다 다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재차 시도하는 이 좋은 자리, 돌파를 하기 좋은 자리, 여기에 보시면 캔들 때도 후행 스팬이 돌파를 하기 좋은 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아마 8월 중순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죠?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강한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모니터링을 해도 좋은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OLED 장비 쪽 종목입니다. 회사인데 그 OLED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또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같이 OLED 쪽 한번 같이 좋은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CC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자, KCC는 아주 여러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발전 태양광의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자재 쪽, 그죠? 바닥 합판 창호 같은 그런 건자재의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또 그런 업체로도 포함되어 있고, 또 페인트로도 도료 같은 거 생산하는 쪽으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섹터에 걸쳐져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KCC 종목을 좋아하는데 일단 지금 특별하게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5월 달부터 이런 박스권, 그러니까 레벨단 안에 갇혀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위치는 지금 2층 중간을 돌파한 상황. 여기 지금 제가 34만 5천 원 자리에 노란색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34만 5천 원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었습니다. 이 34만 5천 원을 지난 7월 29일 날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 수급도 붙은 양봉이 하나 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봉을 상당히 좋게 보고 양봉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구간으로 봐도 돼요. 일간 스토캐스틱으로 보신다면 지금 그동안에 계속 레벨 단원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추세를 쭉 보이지 못하고 상승 하락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이 보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한 후에 지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난번 저점까지 도달하지 않고 바로 돌려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간 스토캐스틱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 그죠? 그리고 아직 심하게 올리지는 않지만 고점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잘 밑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골든도 낮고 54.85까지, 그러니까 50을 돌파한 자리죠. 물론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 스토캐스틱이 최소한 전고점 80 이상의 과매수권까지 쭉 한번 올라가 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조금 조정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큰 폭의 조정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목요일 날 강한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고 힘이 있는 양봉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 양봉에 대한 에너지를 조금 소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의 거래 대금이 그렇게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오늘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두 개의 음봉을 보여줬다면 참 이쁜 음봉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나왔죠. 물론 수급적으로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급적으로는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는 흔적은 보일 수 없지만, 물론 뭐 안 나간 건 아니에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나가긴 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34만 5천 원 자리를 잘 유지시켜주는 의미에서의 조정이라면 저는 좋게 보고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34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세를 계속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일간 스토캐스틱 또는 주간 스토캐스틱이 특별하게 급하락하는 에너지의 하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물론 그렇게 보인다면 34만 5천 원도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정 시에 물량을 조금 더 모아 나가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경동나비엔이죠. 코카의 주도 성장주, 코카의 주도 성장주로 지금 분류되어 있고, 주도 성장주가 죄송해요, 핵심 주도주로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레벨단을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모양이 아니고, 자, 이게 레벨단이죠. 이 레벨단인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렇게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말해서 레벨단인 72,9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양봉을 두 개를 뽑아내줬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에너지가 조금 붙이니까 약간 쉬어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종목과 달리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죽었잖아요. 거래 대금도 죽은 좋은 어떤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리, 이 72,900원을 잘 지지하는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벨단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레벨단을 상방으로 이렇게 돌파할 때는 그동안 물량을 모아왔는데 내가 충분히 모으지 못했어. 마지막으로 모집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이다. 72,9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거래 대금이 터지고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따라잡아도 상관이 없다. 마지막 기회가 되니까요. 대신 72,900원을 지켜줘야 한다는 또 그런 부담이 있죠. 72,900원을 잘 유지시키고 뭐 살짝 밀리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간대를 잘 유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는 거니까, 그죠? 레벨업을 시도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위치는 72,900원을 어떻게 잘 지켜주는지를 확인해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지금 보시는 주간 스토캐스틱 상은 지금 50으로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복귀를 했고요. 다시 상방의 모습을 지금 며칠 쭉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일간 스토캐스틱도 과매도 구간에 한번 들어섰다가 그래도 계속 50 이상에서 놀고 있다는 말은 그 에너지 값이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주간 스토캐스틱을 좋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월간과 연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핵심 주도주답게 계속 에너지 값을 죽이지 않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량 틀리지 마시고 계속 물량을 더 모아 나가는 쪽, 이 주도주를 더 키워 나가는 쪽, 지금 내가 뿌렸던 씨가 싹이 나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계속 밀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절대 틀리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72,900원짜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죠?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기념해서 일부 익절해도 좋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72,900원이 상당히 강한, 지금은 이제 지지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한 유닛 정도는 익절하세요. 자꾸만 그렇게 한번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익절을 하시고, 또 조정세가 나와서 어느 정도 턴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또 들어가는 거죠. 또 더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도 좋다. 그죠? 일단 구름대 보시면은 그동안 되게 두터웠던 그런 매물대들이 점차 얇아지면서, 그리고 스프링스팬 1, 2 전부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구름대가 그렇게 두꺼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상승의 방향을 가져갈 확률이 좀 더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추매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물량 확보하시고 틀리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녹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그동안에 참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짧은 기간 내에 레벨업을 두 번이나 시도한 그런 모습을, 레벨업을 두 번 이루어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조정세가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레벨단의 하단, 그러니까 1층 바닥 부분까지 지금 주가가 밀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레벨단을 밑으로 돌파하고 내려간다면 이제는 그때는 레벨 다운을 이제 생각해봐야 될 상황까지 왔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최근에 이 하락은 조정이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좀 위험해지는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레벨단 하단인 23,600원을 하단 이탈하지 않았죠. 그죠? 하방 이탈하지 않았고, 저는 이게 이탈하더라도 최소한 한 7% 정도의 여유는 더 두고 보죠. 7% 정도는 여유 두고 보고, 물량이 많다면 당연히 여기서 일부를 줄여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물량을 줄인다고 해서 손해보고 줄이는 건 아니죠. 그동안에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익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조정폭이 좀 컸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보다가 좀 반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23,600원이라는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으로 간다면 또 다른 반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되는, 좀 특별하게 더 많이 집중해서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이 23,600원 레벨단 하단 1층의 바닥이라는 말은 결국 손절선의 위치도 해당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싸게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구간도 될 수 있죠. 물론 제가 23,600원의 물량을 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드시 물량이 살 때는 최소한 양봉이 지난번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의 반전이 확인되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계속 사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특히 지금 23,600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레벨단의 지지선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행위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23,600원을 벗어나서 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줄여나갈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더더군다나 50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 저점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 월간 스토캐스틱도 데드가 나는 상황. 이건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니죠. 다만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제 감매도 구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급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의 힘의 세기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잘하면은 어느 정도의 지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급하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치성으로는 조금 위험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 20 밑에서 논다면, 일간 스토캐스틱 논다면 얘는 계속 떨어질 거고요. 얘도 떨어질 거고 주가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이녹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보면 될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좀 관심을 크게 가져요. 예, 어떻게 보면은 씨앗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신규로 제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씨앗 관리주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죠? 조정을 많이 받았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조정세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거의 4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하방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월간도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고 심지어는 연간도 지금 대득가 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봉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구름대 밑에 그죠? 이렇게 매물을 위에 두고 머리에 이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후행 스팬도 지금 이 캔들대, 가격 캔들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평선으로 봐도 여기에 파란색 선이 61이동 평균선이고요. 여기 빨간색 선이 21이동 평균선인데 21이동 평균선은 겨우 돌파한 자리지만 61이동 평균선은 오늘 돌파하지 못했죠. 61이동 평균선도 강한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은 출렁 한 번 시도 또 출렁 또 한 번 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다. 매물대가 계속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캔들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간 스토캐스틱, 주간 스토캐스틱의 모습이 지금 어느 정도 상방의 모습을 보이려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값이 나오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잘 보이고 간다면 조금 신규로 접근해도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사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씩 이제 접근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DMI 지표도 오늘 보시면 드디어 골든이 났거든요. 물론 하루 골든 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골든이 나더라도 또 며칠만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기념으로 볼 때는 DMI 상으로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 하나로 수축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을 돌파한 골든을 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한 번만에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이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의문이기 때문에 양운보다는 뚫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조금 더 얇은 자리 그리고 스낵스팬 원이 지금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은 그만큼 매물대를 줄여나가고 결국에는 양운으로 돌려나갈 수 있는 확률도 좀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예요. 말 그대로 기대.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수익도 좋고요. 또 계속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스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128,600원 자리를 노란색 선으로 그어놨죠. 되게 강력한 저항 자리였는데 이 저항 자리를 오늘 돌파했어요. 물론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죠. 물론 20 평균보다는 높은 거래대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거래대금이 좀 터져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는 안 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꼭 지지된다는 보장은 크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은 그래도 128,600원을 돌파하고 지지해준다는 것만 해도 파크 시스템스가 계속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128,600원 돌파해야 되고요. 레벨단의 중간 가격인 133,3,700원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번보다는 한 번 정도 파도 만들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얘가 일단 고점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야 되고요. 그때 떨어지는 동안에 주간 스토캐스틱도 물론 이제 힘이 좀 빠지겠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돌파된 모습, 골든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이 상태로 간다면 이때 떨어지는 구간에는
오히려 물량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파크 시스템스 한번 관심 가지고 가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 구독자분께서 한번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공개 영상으로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지 않아요. 왜냐면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분할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시 한번 재상장한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2019년 이후에 만들어진 차트가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데이터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내용도 2019년 전의 내용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어떤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어떤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컨센서스가 전혀 따라붙지 않은 약간 깜깜이 상태의 영업이익과 또 매출 전망을 가지고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말씀하신 구독자께서 말씀하신 이 종목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고 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뭐 고민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이 종목을 편입하셔서 가져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지는 않으셨겠죠, 설마,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레벨단이 있으면 레벨단의 중심 부분 정도에서 최소한 더 밑으면 더 밑일수록 좋고 하지만 또 더 밑에 가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게 그만큼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올라가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부분에서 어떤 가격 형성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이런 가격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물론 이런 가격에 갖고 있으시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 추세를 망가뜨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일간 스토캐스틱 잠깐 보시면은 일간 스토캐스틱도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그죠?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상황. 그 기운이 제대로 잘 주간 스토캐스틱이 연결되는 것. 그죠? 월간도 살아있고 연간도 살아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조정세가 나올 때 일간 스토캐스틱 이런 자리는 무조건 며칠 지난주 그죠? 지난 7월 중순 이후부터 이럴 때는 무조건 더 물량을 모아 나가서도 좋았죠. 언제? 물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물량을 이미 이전에 확보해 두신 분들 그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키워 나가시는 분들이면 이런 자리만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없다. 이런 자리만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없어요. 그죠?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간 스토캐스틱 조정을 받는다. 이건 무조건 줍줍하는 그런 자리다. 왜? 비중을 확대해야죠. 좋은 종목은 비중을 확대하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께서 언제 얼마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은 비중,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사지 않으셨다면 쭉 끌고 나가는 방법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무조건 좋은 종목은 끌고 가야 됩니다. 자꾸만 내리시는 버릇, 조금 벌었다고 10% 벌었다고 내려 뭐 15% 벌었다고 내리면 그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포지션이 없어요. 포지션이 있어야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계속 집중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청산해버리고 나면 끝이에요. 물론 적절한 수위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조금 줄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이는 행태가 익절이라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많이 올랐나? 그냥 불안해서 막연히 10% 올랐는데 15% 이거라도 지키자는 마음에 자꾸만 잘라버리는 그런 버릇을 들이면은요 정말 큰 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본전치기 잘해야 본전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은 종목은 키워나간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컨센서스가 없고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기본적 분석과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도 그런 회사를 가져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차트는 차트일 뿐이라고요. 반드시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건 맞는데 단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데이터가 작아요. 2019년, 2020년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태, 깜깜한 상태에서 가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는 좋은 상태니까
이미 보유하신 분들, 신규로는 저는 추천 안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면 절대 틀리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종목이다 설명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여러 종목들 살펴봤고요. 계속 지금 이제 8월달 제가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ADR이 지표가 너무 안 좋고요. 물론 ADR은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가 지수 자체가 살아있어요. 아직은 살아있고, 만약에 주가 지수도 떨어지고 ADR도 떨어지고 ADR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정말 좀 특별히 더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죠? 외인들이 좀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너무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그런 막 상승,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그런 작년 뭐 가을 때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사도 그냥 올라가요. 그럼 내가 실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확인하고 접근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경험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코카 영상 보시면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또 같이 한번 짚어가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노하우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